완전히 다른데 많이 비교하고 고민하시는 것 같으세요?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초봉은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안녕하세요. 병원 안리 정주은입니다. 오늘은 많이 질문 주시는 병원 코디네이터, 간호조무사 이 차이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사실 두 직업은 준비 과정부터 하는 업무까지 완전히 다른데 아마도 의원급 병원에 근무하는 대표적인 직군 두 가지라서 취업을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많이 비교하고 고민하시는 것 같으세요. 우선은 준비하는 과정부터 비교해서 말씀을 드릴 텐데, 먼저 병원 코디네이터는 민간 자격증입니다. 그래서 응시 자격 요건에 제한이 있다든지 법적으로 이 자격증을 필수로 따야만 근무를 한다든지 그런 제한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이제 병원 취업 전에 워낙 많이들 준비를 하시고요. 예를 들어서 제가 운영하는 회사인 메디피아 아카데미 같은 경우에는 취업 속성반으로 이 자격증을 취득하시면 5일 만에 30시간 다 수료하시고 2주 안에 자격증 취득하시고 또 그 사이에 2주에서 한 달 이내에 취업이 가능한, 빠르면 뭐 일주일 만에 취업이 가능하다는 그런 민간 자격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생소한 병원 코디네이터의 업무와 병원 환경들을 조금 이해를 하실 필요가 있고요. 또 이력서 작성, 면접 부침 같은 그러한 여러 가지 전반적인 취업 지원부터 또 취업 연계를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다르게 간호조무사는 필수로 자격증을 취득하셔야 되는 조건이 있고요. 보졸 이상의 학력과 또 이론 740시간, 병원 실습 780시간을 이수하고 자격시험에 합격해야지 자격증이 발급이 됩니다. 시간이 많이 걸리고 좀 어려울 수가 있죠. 학원을 주간에 다닌다면은 10개월에서 1년 정도, 또 학교를 뭐 직장 생활하면서 야간에 다닌다면 1년 이상이 소요되고요. 또 병원 실습만 하더라도 4개월, 5개월 정도 이제 시간이 소요되기 때문에 시간 투자를 많이 하셔야 됩니다. 시험은 매년 3월달, 9월달 보통 이렇게 2번 정도가 있고, 이론과 실습 이런 거 다 이수하시고 또 기초간호, 보건간호, 뭐 공중보건학, 병원 실기 뭐 이런 각가지의 이제 용어부터 여러 가지 실무적인 내용들을 다 공부를 하셔야 되고요. 실제 병원에서 근무하시는 간호조무사분들은 정말 많은 노력을 해서 자격증을 취득한 분들이신 거죠. 자, 그럼 일단 자격증에 대한 이해는 하셨고요. 다음으로는 취업. 병원 코디네이터는 주로 성형외과, 치과, 안과, 피부과, 뭐 한의원 이런 로컬 병원, 의원급에 많이 취업을 하게 되고요. 간호조무사는 이런 의원을 포함해서 종합병원까지 모든 병원에서 사실은 살펴보실 수가 있어요. 다 근무를 합니다. 물론 근무 조건이나 환경은 다르지만요. 그러면 같이 근무하는 이제 저희가 큰 병원 말고 이 의원, 로컬 병원 이 안에서만 병코와 간호조무사의 업무를 한번 비교해 보시면 이해가 쉬우실 것 같아요. 병원 코디네이터는 제가 다른 영상에서도 정말 자주 말씀을 드렸지만 고객 응대, 고객 서비스가 아주 기본 업무죠. 그리고 간호조무사는 의료진이 하는 치료, 시술, 수술의 그런 보조 업무가 메인 업무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좀 쉬우실 거예요. 성형외과만 가지고 자세히 더 비교를 해볼게요. 병원 코디네이터는 성형외과에서 리셉션, 그러니까 데스크라고 불리는 그곳에서 상주하면서 주로 내원하는 고객분들을 맞이하고 접수하고 또 전화 응대도 하고 수납하고 대기 관리하고 각 시술이나 수술 이런 준비, 동선 안내, 또 주의사항 안내 이런 등의 업무를 한다고 보면요. 간호조무사는 병원 코디네이터가 안내해준 고객분이 시술을 받거나 수술을 할 때 의료진이 이런 것들을 시행할 수 있도록 옆에서 뭐 준비하는 과정, 기구 세팅, 약품 준비, 뭐 실제로 또 수술, 시술할 때 보조해주는 그런 업무들을 다 간호조무사 분들이 담당하신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뭐 성형수술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옆에서 끊임없이 기구 주고 어시스트하고 같이 수술, 시술을 참여하는 것들을 경험해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거예요. 코디네이터, 간호조무사 둘 다 고객 지향적인 태도, 뭐 이미지, 서비스 마인드 이런 거 다 중요하고 똑같이 필요한데, 직무적으로 좀 요구되는 그런 자질을 보자면 코디네이터에게 보다 요구되는 자질은 고객과의 공감력, 보다 밝은 미소, 편안하게 해주는 그런 소통 스킬, 커뮤니케이션 능력 이런 게 좀 더 중요하다면, 간호조무사 분들에게 보다 요구되는 자질은 신속함, 경력에서 나오는 노련함, 의료진과의 그런 손발을 잘 맞추는 업무 센스나 업무 능숙 스킬 이런 업무적인 정확도가 좀 크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두 가지가 좀 차이가 난다고 생각해 주시면 되죠. 그리고 급여로 보자면 초봉은 거의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리고 1, 2년 차까지도 비슷하게 가다가 코디네이터가 상담
코디나 상담 실장이 되는 경우들이 좀 많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뭐 급여도 높아지고 또 인센티브 지급 여부에 따라서 차이가 나기 시작하는 것 같고요. 간호조무사분들도 5년 이상 또는 그 이상 경력을 쌓아서 수술실, 진료팀 이런 곳에 뭐 헤드를 맡게 된다면 계속해서 높아지죠. 네, 솔직한 의견으로 제가 지켜봤을 때 한 분야에서 쭉 계속해서 경력을 쌓고 도전하고 일을 했을 때 코디네이터 분들이 상담 실장이 되는 경우가 조금 더 많기 때문에 그렇게만 보자면 사실 코디네이터가 급여가 높아질 가능성이 크다고 할 수 있지만 이거는 다 케이스 바이 케이스인 것 같아요. 다 중요한 직무를 병원에서 담당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두 가지 자격증 다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의외로 좀 많고요. 두 가지 자격증이 다 있으면 당연히 유리한 건 사실이지만 만약에 여러분들께서 병원 코디의 직무를 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면 조무사까지 내가 취득하고 모든 걸 준비해서 병원에 취업하시려면 사실 1년? 1년 6개월? 그 이상의 시간이 걸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딱 포지션이 코디네이터로 되어 있다면 일단 병원에 빨리 취업하셔서 1년 정도는 경력을 쌓고 병원의 분위기를 파악을 해보시고 나서 나는 계속해서 병원 쪽으로 커리어를 쌓고 경력을 이어나갈 것이다 했을 때 뭐 재직자 과정이나 국비 지원을 통해서 간호조무사 자격증을 취득하셔도 되고요. 잠깐 쉬면서 뭐 취득을 하셔도 되고요. 모든 걸 완벽하게 준비하고 취업한다는 그런 욕심은 조금 저는 만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병원에 오래 코디네이터로 근무를 하게 되면은 자연스레 경력을 쌓는 과정에서 조무사 자격증을 조금 취득해볼까라는 욕심도 생기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처음 시작할 때는 직무적인 것만 보고 내가 코디네이터로 직무를 가질 거냐 조무사로 직무를 가질 거냐 둘 중에 하나를 보고 포지셔닝 하셔서 선택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도움이 되셨나요? 요즘에 워낙 또 자격증에 대해서 욕심을 많이 가지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주시는 것 같으세요. 그래서 오늘은 병원 코디네이터와 간호조무사 두 가지 직업군을 비교를 해봤고요. 여러분들이 또 궁금한 사항 댓글 주시면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좋아요와 구독하기 잊지 마시고요. 병원 탐구 생활은 병원 언니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꼭이요.